또 너희냐? 오늘은 지난번 받은 치욕을 다시는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때 받은 치욕을 10배로 돌려줄 것이야. 하하하. 이혜진이 문희련에게 소리쳤다. 본 낭자는 이 나라의 공주 의명이니라. 문희련은 어명을 받들라. 순간 문희련과 무이방 제자들은 섬뜩함을 느꼈다. 천지문이 멸문당하던 날 문희련을 궁지에 몰아넣던 낭자가 공주였다니 그 놀라움은 컸다. 더구나 지금 그녀가 어명을 전하고 있다. 그들은 잠시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계속하여 이혜진은 소리쳤다. 문희련과 무이방 방주 그리고 제자들은 듣거라. 문희련은 경상대방 홍진우를 살해한 죄, 그리고 과천과 한양 남촌 그리고 동부 인창반에서의 주화를 위조한 공범으로 추포하라는 지엄하신 어명이 계셨다.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면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야. 이혜진이 말을 마치는 순간 이시란이 10수명의 금군을 데리고 대청으로 들어왔다. 문희련은 갑자기 호방하게 웃어 젖혔다. 하하하.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어명이 대수더냐? 오늘 내 너희들을 이 무이방에서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게 하리라. 오, 그러세요? 문희련. 무엇을 믿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실까? 이미 무이방은 우리와 금군에게 완전 장악되어 남은 것은 그대들 몇 명뿐이건을 대항하면 죽음뿐이. 이종사관. 나와 사부님 그리고 현관주가 문희련을 상대할 터이니 그대는 나머지 무이방 제자들을 제압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공주마마. 이혜진은 한병직과 현우명에게 살포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부님, 현관주님, 제자가 먼저 문희련의 천철장을 맛볼래요. 공주마마, 조심하세요. 한병직과 현우명이 동시에 이혜진의 말에 화답했다. 이혜진은 한병직과 현우명에게 예를 표하고 홀로 서서히 그러나 사뿐히 문희련 앞으로 다가갔다. 이혜진이 대청마루 중앙에 이르렀을 때 문희련은 외쳤다. 작동하라. 갑자기 이혜진이 크게 웃으며 문희련에게 소리쳤다. 문희련, 기관은 작동하지 않을 텐데 어쩌나? 과연 김술이 기관을 눌렀으나 마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문희련은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지만 곧 침착을 되찾고 이혜진에게 말했다. 이렇게 된 이상 생사를 걸고 싸울 수밖에. 공주는 이 노부의 상대가 아니니라. 한문주께서 나오시오. 지난번 천지문에서 당한 치욕을 되돌려 주겠소. 문희련의 말이 끝나자 이혜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며 예고 없이 먼저 승용장 제10식을 문희련을 향해 날리며 순식간에 문희련 앞으로 움직였다. 이혜진의 칼이 그와 동시에 칼집에서 나와 춤을 추었다. 광풍의 향연검이 현란하게 그러나 우아하고 아름답게 춤을 추었다. 문희련은 갑작스런 이혜진의 장풍을 피하며 양손을 운용하여 천철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의 천철장의 위력은 상당했다. 질풍노도와 같은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나오는지 모르게 뿜어져 나왔다. 이 가공할 바람을 이혜진은 신기에 가까운 경신술로 피하며 천변만화하는 속의 외윤의 강, 내유의 강을 적적히 배합한 신묘한 검광과 검풍으로 문희련을 휘몰아쳐 공격했다. 문희련은 얼굴에 놀라운 빛이 역력히 나타났다.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시했던 공주의 무공이 이미 자신을 넘어섰음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문희련은 그의 일생의 필작 천철장을 마지막이듯 온 힘을 다해 시전했다. 문희련의 천철장은 그 오묘함이 엄청나고 한 장이 수십에서 수천 가지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어 어느 곳으로 장풍이 날아올지 예측을 불허했다. 문희련의 18의 공력을 모아 날린 회심의 천철장이 빠르고도 강하게 경남을 동반하며 이혜진의 가슴을 직격할 찰나 이혜진은 위로 두 장을 솟구쳐 올라 허공에서 두 바퀴 회전하여 이를 피함과 동시 착지하면서 그녀가 지금까지 한 번도 구사하지 않았던 승용장 최고절정의 제16식을 시전했다. 이 노도와 같은 제16식이 문희련의 가슴을 직격했다.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승용장을 문희련이 천철장으로 맞받아쳤다.
승용장과 천철장이 문희련의 가슴 앞에서 굉음을 내며 부딪혔다. 이혜진의 승용장이 약간 빠르고 강했다. 승용장에 가공할 바람이 천철장을 밀어내며 문희련의 가슴을 관통했다. 문희련이 뒤로 물러나며 비틀거리자 드디어 광풍의 향연이 시작되었다. 휘황한 검광이 칼에서 뻗어나오고 이어 장풍이 칼을 타고 뿜어나와 그 광풍의 회오리에 가려 보이지 않던 이혜진의 몸이 흑룡이 기둥을 휘감아 올라가듯 허공으로 솟구쳐 날아올라 눈부시게 봉황이 양 날개를 펼치듯 칼을 부리며 문희련을 뛰어넘어 반대 방향으로 착지하는 순간 강호의 일대종사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희련의 오른팔이 잘려나가며 입으로 선혈을 내뿜고는 바닥에 나뒹굴어 움직이지 않았다. 너무나도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이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고 최찬과 김술 그리도 무이방 제자들은 전의를 상실했다. 모두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이혜진이 명했다. 이 종사관. 장례를 정리한 후 문희련과 최찬 그리고 김술을 의금부 옥사로 압송하세요.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해산시키도록 하세요. 전하의 특명이에요.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이시랑이 금군에게 장례 정리를 명하는 동안 이혜진, 함경집, 현우명은 대청을 빠져나왔다. 다음 날 동부 인창방 위화 주전소. 이시랑이 통솔하는 금군 50여 명이 주전소를 물샐 틈 없이 포위했다. 이번에는 이혜진과 이시랑이 주전소 담을 뛰어넘어 작업장 안으로 들어갔다. 작업장에서는 여러 사람이 한창 주화를 제조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혜진은 주전 장인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있던 박한규에게 소리 없이 다가가 그의 마혀를 눌렀다. 자진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생포하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3대 사건의 중요한 증인이었다. 이렇게 인창방 주전소는 간단히 소탕되었다. 이시랑이 박한규를 단단히 묶은 후 입에 재갈을 물렸다. 이혜진이 이시랑에게 말했다. 이 종사관, 무엇보다도 자진하지 못하도록 신경을 써야 해요. 또한 의금부 압송 과정에 일어날지 모르는 불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기 온 금군 모두가 그를 호송하도록 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공주마마. 그럼 출발하세요. 창덕궁 편전. 옥좌에 앉아있는 임금 앞에 김상원 탄의금 부사가 부복했다. 병은 일어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병은 이제부터 과인이 하는 말을 듣고 한치의 실수도 없이 이행하시오. 전하. 분부 내려주시옵소서. 먼저 금부옥사에 투옥되어 있는 문희련을 엄중문초하여 경상대방 홍진우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자와 역전 위조의 주모자를 반드시 밝혀내도록 하시오. 전하. 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주모자를 잡아들여 전하의 심려를 덜어드리겠사옵니다. 다음은 금부에 투옥되어 있는 박한규라는 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오. 병은 잘 들으시오. 전하. 경청하옵니다. 병은 10년 전 이강호 가족 몰살 사건을 기억하시오. 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사옵니다. 그 몰살 현장에 박한규가 있었소. 그 당시 현장을 목격한 자가 틀림없이 박한규가 이강호 가족을 도륙하고 있었음을 증언하였소. 전하. 신, 전하의 영명하심에 탄복을 금치 못하옵니다. 그 사건은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었사오나 이제야 실마리가 풀리려나 봅니다.